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C++ 프로그래밍 13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지난 노트에서 살펴본 이동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아마 C++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C++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내용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의를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많은 질의를 통해 해결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노트의 제목은 빅5입니다. C++에서 클래스를 정의할 때 중요하게 정의해야 하는 특별한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빅3라고 하였는데 C++11부터 이동 개념이 추가되면서 빅3가 빅5로 발전하였습니다. C++에서 클래스를 정의할 때 우리가 정의하지 않아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총 6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이 줄 중 5개가 빅5에 해당하며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를 5개를 꼭 제대로 구현하지 않으면 클래스가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으므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빅5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을 구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동 개념과 빅5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현식의 분류에 해당되는 L-value, PR-value, X-value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들을 먼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빅3를 살펴보겠습니다. 빅3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사 생략, 반환값 최적화라는 컴파일러 최적화 기법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코드 최적화는 내가 최적화하기보다는 컴파일러가 알아서 잘 최적화하도록 하고 우리는 가독성 있게 유지보수 확장이 쉽게 구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컴파일러가 어떤 형태의 최적화를 하는지 알고 있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override, no excep처럼 컴파일러가 올바르게 최적화하도록 도와줄 필요도 있습니다. 빅3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멤버 기반 복사와 깊은 복사의 차이입니다. 빅3를 설명해 드린 다음에는 여기에 추가되어 빅5가 된 이동 생성자와 이동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 것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 이해가 쉽게 되도록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C++는 매우 복잡한 언어입니다. 그러면 L-value, X-value, PR-value 요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설명해 드린 바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L-value, R-value 지금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되고 있지만 과거 초기 C 언어에서는 표현식을 L-value와 R-value 두 가지로만 구분하였습니다. 이 개념은 어디서 등장한 개념이냐면 대입 연산자를 설명할 때 필요한 개념입니다. 대입 연산자는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있는 표현식이 있고 오른쪽에 올 수 있는 표현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는 다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완, 즉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올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R-value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R-value는 오른쪽에만 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왼쪽에 올 수 없는 것을 R-value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L-value는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있는 표현식 left value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C 언어에 const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onst int n equal 0이라고 하면은 이 n이라는 변수는 0 값을 가지게 되고 그 뒤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n은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얘가 그러면 R value냐고 분류하기에는 이상한 거였어요. 그래서 초창기 이제 C++에서는 이 L value, R value 개념을 left value 그리고 left value가 아닌 것으로 구분하지 않고 locator value라는 개념을 갖고 와서 설명했습니다. 여전히 L value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L을 left 대신에 locator, 즉 주소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 위치를 참조할 수 있는 것들을 L value로 분류했습니다. 이 N은 주소를 통해서 그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입 연산자 왼쪽에는 올 수 없습니다. 이 0이라는 값은 R value이고요. 0의 주소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개념이지만 R value라고 하는 것은 L value가 아닌 것입니다. L value가 아닌 것들은 R value. 그리고 이 개념은 지금도 계속 유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L value라는 개념이 바뀌고 있지만 R value는 항상 그 L value가 아닌 것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C++11이 되면서는 여기에 이동 개념이라는 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이 추가된 이유는 객체들을 사용할 때 좀 더 최적화하기 위한 필요가 생겼습니다. C++는 성능을 매우 중요시하는 언어이고 이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이동이라는 개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 개념을 사용하다 보면은 임시객체라는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xvalue라는 개념을 등장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lvalue, xvalue, prvalue로 그 표현식을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lvalue, rvalue는 변수의 구분이 아니고요. 표현식의 구분입니다. 어떤 표현식은 lvalue인지 어떤 표현식은 rvalue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 요거는 표현식인데 얘는 rvalue입니다. a 스스로는 lvalue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C++11부터는 분류를 했고 이 Lvalue와 Xvalue를 결합해서 그보다 상위 개념으로 GLvalue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 Xvalue와 PLvalue를 묶어서 Rvalue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Lvalue가 아닌 요 두 개는 Rvalue가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요 예시된 걸 살펴보면 요거는 변수들의 선언입니다. 여기서는 Lvalue, Rvalue 개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실제 문장에서 표현식이 등장했을 때 이 표현식들이 Lvalue인지 Xvalue인지 PRvalue인지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N, 변수들은 늘 Lvalue예요. 그리고 Lvalue들만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Lvalue가 왼쪽에 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N도 Lvalue이지만 왼쪽에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left value라는 개념은 쓰지 않지만 이 Lvalue들만 왼쪽에 올 수 있습니다. Lvalue가 아닌 건 절대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없어요. 모든 L 밸류가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인터 변수의 역참조 연산자, 요건 표현식이죠. 요 표현식 자체는 L 밸류가 되겠습니다. L 밸류가 됩니다. 얘도 주소를 갖고 있는 거고요.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그 공간에 대한 주소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L 밸류와 R 밸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객체 또는 변수의 분류가 아니라 표현식의 분류이고요. 표현식이라는 것은 평가되어 값으로 대체됩니다. 우리가 x = a 플러스 b 하게 되면 요 a 플러스 b 값이 예를 들면 5면 이 5로 평가 결과 값으로 요 값들이 대체가 되고, 요렇게 그 다음 표현식의 평가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표현식은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 표현식의 타입이 뭐냐? 여기서 a 더하기 b 했을 때 a도 int, b도 int이면 결과값도 int 타입이 됩니다. 그리고 값의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 값이 L 밸류인지 X 밸류인지 PR 밸류인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요 구분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크게는 L 밸류와 R 밸류로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동 개념을 이해할 때만 요 이동 개념은 X 밸류와 관련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A 더하기 B에서 A와 B는 L 밸류들이지만 요 전체는 R 밸류에 해당되겠고, 이 R 밸류가 되기 위해서 L 밸류가 놓인 위치에 따라서 이제 R 밸류로 전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L 밸류이지만 요 위치에서는 L 밸류가 아니라 R 밸류로 전환이 될 수 있고요. 즉 L 밸류는 사용하는 위치에 따라서 R 밸류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R 밸류는 절대 L 밸류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면 L 밸류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L 밸류는 이제 locator value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특성은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있습니다. L 밸류들만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있는데, 모든 L 밸류가 왼쪽에 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봤던 const int n 이런 애들은 올 수가 없고, 또 int const point p 뭐 a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p는 L 밸류가 아닙니다. 하지만 요거는 또 L 밸류가 돼요. 그런 식으로 어떤 그 표현식에 따라서 바뀌는 거다. 이 변수가, 물론 이 변수가 어떤 변수에 따라서 얘가 L 밸류가 되고 L 밸류가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이제 대변사 왼쪽에 올 수 있고 안 올 수 있는 것이 결정이 되겠지만, 이제 이 분류는 변수에 대한 분류가 아니라 표현식에 대한 분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 연산자를, 주소 연산자를 이용해서 값의 주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identity를 갖고 있다. 우리가 4, 3, 2 얘네들은 주소를 안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소속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없는 애들이에요. x 플러스 y 값도 아이덴티티는 없습니다. 표현식이 끝나도 값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얘가 끝나도 x는 계속 존재합니다. 얘가 끝나면 2는
존재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습니다. 크게 이런 식으로 변수들, 일반 변수, 참조 변수, 포인터 변수, 함수 이름,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변수 이름, 함수 이름, 이런 것들은 L value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L value가 되고요. PR value가 필요한 곳에 L value를 사용하면 이 L value는 PR value로 자동 전환됩니다. 여기서 보면 X, Y 요것도 다 L value인데 요렇게 사용이 되면 요 위치에서 X, Y, P의 역참조는 다 R value로 전환이 되고 이 결과값도 R value가 되겠습니다. 이런 R value를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싶으면은 L value에 아니 변수에 저장을 해야 돼요. 변수에 저장하지 않으면 표현식을 사용하고 나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도 x 플러스 y 값은 사라지게 되는 값이죠. 얘까지 결합이 되고 이 끝나고 나서 x 플러스 y를 알고 싶으면 다시 계산을 해야 돼요. 여기서 계산된 값을 재활용하는 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L value예요. 그 다음 PR value. 그냥 R value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특이한 애가 얘니까 이 특이한 애를 뺀 나머지 L value가 아닌 것들은 R value가 되겠고 특이한 것들을 제외하면 다 PR value가 됩니다. 그래서 순수 R value, X value가 아닌 것들 777, 요거는 X value가 되겠습니다. 어떤 개체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체라는 게 변수나 함수 이름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고요. X는 L value이고 777은 PR value예요. 수치 상수입니다. 수치 상수들은 다 PR value가 됩니다. X에 대해 X의 주소를 이렇게 취할 수 있지만 L value는 777은 주소를 취할 수 없고 777을 대입 연산자 왼쪽에 놓을 수 없습니다. PR value는 direct values라고도 얘기하는데 문자 상수를 제외한 수치 상수들은 다 PR value입니다. 그리고 임시값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x 더하기 y 더하기 뭐 z 했을 때 x 플러스 y 값 요것도 다 임시적으로는 어떤 값이 프로그램 내에 만들어지지만 걔는 L value가 아니라 PR value예요. 그때만 사용되고 없어집니다. 특별한 연산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산자는 P 연산자로 PR value를 요구합니다. 요 플러스에서 요 두 개는 PR value를 요구해요. 플러스는 이항 연산자인데 왼쪽 오른쪽 다 PR value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PR value가 기대한 곳에 L value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PR value로 전환이 됩니다. 특성은 주소 연산자의 P 연산자로 사용될 수 없고 표현식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이런 PR value들을 표현식 다음에 사용하고 싶으면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특정한 변수에 그 값을 대입해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L value와 PR value를 구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상수들은 문자를 뺀 나머지 상수들은 다 PR value이고 변수들은 대부분 L value이고 그렇습니다. 좀 더 예제를 살펴보면 fun1은 값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못해요. 따라서 이 fun1 호출은 표현식인데
함수 호출 표현식인데 L 밸류가 아닙니다. L 밸류가 아니기 때문에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없습니다. 펑2는 참조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참조를 반환하면 그 참조를 반환하는 함수 호출은 L 밸류가 됩니다. 따라서 대입문 왼쪽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x equal form1 이라는 게 있을 때 form1 호출되어 완료되면 값을 반환하고 이때 임시 변수가 만들어지고 이 변수가 PR 밸류로 전환돼서 x에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값이 변환이 되면 즉 form1에 있던 777은 이 데이터는 form1 그 스택에 또는 뭐 스택에 있는 애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777 하니까 좀 어색하고 int n이 777이고 좀 쓰다가 return n을 했어요. 그러면 이 n이라는 변수가 들어진 값이 일로 반환이 되는데 그 반환된 값을 요 문장에 있는 함수 스택에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임시 변수들이 만들어져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그 임시 변수를 이제 x에 대입하는 형태로 요것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임시 변수라는 거 우리가 연산자 재정의할 때도 그 a 플러스 b 플러스 c에서 a, b, c, m, n, o, x, y, z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두 개 합은 a, b, c, m, n, o가 될 텐데 요 임시 값이 이제 어딘가에는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임시적인 값들이 프로그램 내에 존재를 한다. 그리고 이 임시 변수들은 x 밸류에 해당돼요. 근데 이 밸류 x 밸류도 PL 밸류가 요구되는데 사용되면은 PL 밸류로 전환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자, 그리고 아까 문자의 상수는 L 밸류, R 밸류가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hello라는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const character point p 해서 얘를 null ptr로 초기한 다음에 p 이퀄로 hello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p는 이 hello의 시작 주소를 가져요. 즉 얘는 주소가 있는 겁니다. 주소를 취할 수 있어요. 0, 10 이런 수치 상수들은 주소를 취할 수 없지만 문자의 상수들은 주소를 취할 수 있고 그 주소를 포인터에 캐릭터 포인터, 컨스트 캐릭터 포인터에 유지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의 상수는 L 밸류가 된다. 다른 상수들과 달리. fu가 이렇게 참조를 반환하게 되면 이 반환된 값은 이 이후에도 계속 존재를 하게 됩니다. 얘의 반환된 결과는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계속 살아있는 어떤 애들의 참조를 반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foo equal persist 해가지고 이런 문자열을 대입할 수도 있고 foo의 주소를 취할 수도 반환한 값의 주소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값 반환으로 값 복사로 반환하는 그런 경우에 참조로 반환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 이후에 반환된 값은 없어지는 거예요. 임시객체가 만들어졌다. 그 임시객체는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하지 않고 얘의 주소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주소가 있는 애들에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 x, x 플러스 플러스 두 가지가 있을 때 얘는 L 밸류인데 얘는 L 밸류가 아니라 R 밸류가 됩니다.
그것도 하나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전이 증감 연산자는 L 밸류이고 후이 증감 연산자는 R 밸류가 됩니다. 이제 L 밸류와 R 밸류를 대략적으로 이해가 됐을 걸로 기대를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L 밸류 참조 변수와 R 밸류 참조 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조 변수는 어떤 형태의 참조 변수이든 간에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되어야 되겠고, 그 참조하는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참조 변수는 이 참조하는 것이 L 밸류 있을 수도 있고 R 밸류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나눠서 L 밸류 참조와 R 밸류 참조 변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C++11에서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는 L 밸류만 참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R 밸류도 참조할 수 있게 해주고 이들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R 밸류 참조 변수는 R 밸류만 참조할 수 있고요. L 밸류 참조는 const L 밸류이면 L 밸류 참조 변수이면은 R 밸류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n이라는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참조 변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R2는 하나짜리니까 L 밸류 참조 변수입니다. L 밸류 참조 변수인데 상수를 R 밸류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문법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R3는 R 밸류를 참조하고 있는데 const예요. const한 참조 변수는 R 밸류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조 변수들은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R1의 주소는 R1의 주소가 아니라 얘가 참조하는 n의 주소를 알려주게 됩니다. 자, R 밸류 참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R 밸류 참조는 상수를 참조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상수를 참조하고 그 값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바꾸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R1의 주소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확보한 것은 R1은 R 밸류도 실존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상수값에 대한 주소까지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할 수도 있어요. 이 자체는 가능하다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지 이렇게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R 밸류 참조들은 R 밸류들 1 플러스 펑1은 어떤 값이 되겠죠. 그 값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잘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될 거는 R1을 R 밸류 참조 변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fu는 L 밸류 참조를 받고 있고 B는
R밸류 참조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R1이 R밸류 참조 변수이기니까 B 요 함수로 B 버전으로 호출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얘가 호출이 됩니다. 그 이유는 R1이라는 변수 자체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 역시 L밸류로 분류됩니다. L밸류로 분류되니까 요게 아니라 요로 호출이 됩니다. 그 점 주의해야 됩니다. R밸류 참조 변수는 L밸류 참조할 수 없고 R밸류 참조 변수 자체는 L밸류입니다. 자, 드디어 X밸류를 설명드릴 차례가 됐습니다. 좀 난해한 건데 그냥 쉽게 이해하려면 임시 객체들, 뭐 꼭 객체는 아니어도 임시 객체, 임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X밸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료되어는 값입니다. 주소를 갖지만 주소 연전자로 값의 주소를 얻을 수 없습니다. 표현식이 끝난 후에는 값이 사라질 값입니다.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한 값입니다. 얘는 어차피 없어질 애니까 걔를 내가 뭔가 조작을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라질 값이기 때문에 수정하더라도 프로그램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동, 우리가 배울 그 이동 개념에 활용할 값들을 말합니다. 보통 R밸류 참조를 이용한 표현식들은 X밸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는데 나중에 이동 개념을 설명드리면 이 예제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S가 CSE라는 문자열로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부르면 A를 생성할 때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되고 이 A는 S와 똑같은 CSE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사를 하고 나서 S0을 C로 바꾸면 얘가 소문자에서 대문자로 바뀌겠죠. 하지만 이것은 A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사용되고 나서 이 이후로는 S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S를 B로 만들 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을 시킬 수 있고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 S에는 더 이상 얘를 유지하지 않고 B가 원래 S가 갖고 있던 거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사 생성자보다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 B라는 새로운 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렇게 S를 move 시켜버리면은 이 이후에는 S는 빈 상태를 또는 엉뚱한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move 한 이후에는 해당 변수를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X밸류는 임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애들, 그런 애들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뭔가 코드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애들, 그런 애들을 X밸류로 생각하시면 돼요. A 플러스 300. 그러면 300이라는 R밸류는 명확하게 나타나죠. 근데 A 더하기 300. 이 값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A 더하기 300이라는 값은 X밸류로 생각하셔도 돼요. 임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분류를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은 그 표현식을 분류할 때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이런 변수들은, 또 함수들은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고 주소를 이용해서 주소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그 애를 이동시킬 수 있냐, 이동시킬 수 없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int n equal 10 이런 값이 있는데 n이 그러면 어딘가에 n이라는 게 여기에 담겨져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 통에다가 있던 값을 여기로 옮겨버려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다 여길 바라보고 있을 텐데 일로 옮겨버리면 얘를 가리키고 했던 애들은 여기에 이제 10이 아니라 엉뚱한 값 조정되어 있으니까 이 코드들은 다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임시 객체들은 3 더하기 10 해서 13이라는 값을 썼으면 그 13을 담고 있던 공간에 다른 값, 바꾸더라도 아니면 이동을 시켜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거기가 비어지더라도 문제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move가 가능한 애들, m이 가능한 애들을 r value가 되겠고 아이덴티티를 가진 애들을 gl value라고 합니다. l value는 im, 아이덴티티는 가졌지만 이동할 수 없는 애, 이동을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애들, 그리고 얘는 im이에요. im이 아니라 x value는 im이 되겠고 얘는 im이 되는 겁니다. 대문자 im.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아이덴티티도 없고 이동도 못하는 애. 이런 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할 수는 없지만 아이덴티티를 가진 애들을 L value, 아이덴티티를 가졌지만 이동할 수 있는 애들을 X value, 그리고 아이덴티티도 안 가지고 있고 이동할 수 있는 애들은 PL, 순수 PL value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X value가 이 개념들이 이해하기 힘들면 나름대로 L value를 이해해 보시고 L value 아닌 것들이 R value인데 이 R value 중에 좀 특이한 애들이 있다. X value라고 특이한 애들이 있고 이 X value는 임시 객체들이다. 임시적으로 코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임시적으로 만들어졌다, 사라지는 애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 value는 변수 이름, 한수 이름, 그리고 함수 호출, L value를 반환하는 함수 호출, 이런 것들이 L value가 되겠고, L value들은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있는 애들이고, 그렇다고 모든 L value가 왼쪽에 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주소 연산자를 통해서 주소를 취할 수 있습니다. PR value는 문자의 상수를 제외한 상수들, 프로그램에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아이들, 그 아이들은 PR value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 value는 R value들인데 임시적으로 만들어졌다, 사라지는 애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